TSMC 다 뺏겨갖고 지금 쪼그라들었어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 또 TSMC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들이 다 글로 가지 삼성전자로 가겠어요? 저는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러다 레거시 회사가 된다. 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연일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 시장, AI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 인텔과 TSMC, 인텔을 분리 매각을 하는 거를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 TSMC하고 이제 합병하는 논의가 이제 급물살을 타면서 종목에 대한 주가도 지금 요동을 치고 있고, 다른 종목과 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분야의 또 전문가이신 자,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드릴 텐데요. 먼저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들으시면서 유익하면 또 바로 이제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인텔 쪽은 많이 분석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때 쫙 오르다가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한번 타이밍 한번 줬을 때 또 아주 그냥 기적같이 또 이렇게 좀 정리되는. 아니, 그 인텔에 대해서는 좀 신의 손 분석같이 좀 이 대표가 좀 해주신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다행이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인텔 관련해서 다시 또 분리 매각하는 거를 자꾸 이제 미국 정부가 트럼프 들어서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좀 인텔의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날짜에 따라 조금 조정받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 트럼프의 진짜 노림수는 뭔지 그것부터 좀 간략하게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웬 뚱딴지 같이 인텔하고 TSMC가 나오냐. 지금 전혀 조합이 아닐 것 같은. 조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지금, 미국은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 관세가 처음에는 주요국 위주로 이제 멕시코, 캐나다, 중국 위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품목별로 돌아섰어요. 품목별로. 그렇죠.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 때리니까 또 난리가 났었고. 자동차 얘기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와중에서 반도체와 관련돼 갖고 갑자기 TSMC하고 이제 인텔에 이제 이상한 얘기가 막 쏟아져 나왔는데, 가장 먼저 뉴스를 전해주는 데는 일단은 대만의 뉴스 에이전시가 먼저 나온 게, 지금 미국 정부가 인텔하고 그다음에 TSMC, 미국 내 법인이죠. 두 개를 합작사를 지금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대만의 기술을 다 뺏어가려고 그런다. 그리고 협박은 관세 부과라든지 대만의 독립 문제를 갖고 지금 난리치고 있다. 정치적 문제까지 같이 개입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쉽게 해서 트럼프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 이 뉴스가 다시 거꾸로 미국으로 가면서 그게 아니다. 이쪽에서는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 인텔이 워낙 적자가 심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TSMC한테 매각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오히려 미국 쪽의 그 얘기는 TSMC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또 한쪽은 TSMC 니네가 미국에다 공장을 줘서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돌리고 있잖아요. 애리조나에다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니네가 4나노짜리다. 그러면서 니네 본토에다는 2나노짜리 더 좋은 거 주면서 미국 애들은 후진 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사실 중요한 것은 TSMC 같은 경우에는 이 패키징이 중요하거든요. 반도체 칩을 갖다가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중요한데, 그 기술 관련된 것은 미국에 갖다 놓지도 않았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열받아갖고 그 기술을 갖고 란 얘기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그렇죠. 있지만 이박이 볼 때는 어디가 그래도 좀 무게가 있어 보여요. 저는 사실 대만 쪽 손을 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압박을 가해가지고 TSMC의 여러 가지 기술을 뺏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치,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거를 압박을 가해가지고 대만이 어떻게 못하게, 꼼짝 못하게. 그렇죠.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미 인텔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작년 10월 달부터 여기도 애리조나예요. 거기다가 파운드리 공장을 새로 신설을 했는데, 여기 4나노짜리예요. 그다음에 2나노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하고 있고, 4나노짜리 만들었는데 클라이언트들이 별로 없어요. 왜? TSMC만 그렇게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없어요. 이건 다 알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만약에 인텔이 내가 그런 파운드리를 매각하고 싶으면 그냥 자기들이 하면 돼요. 굳이 트럼프 행정부가 안 해도 그거 사겠다는 애들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판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왜 들어오냐 이거죠. 자,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항상 이게 불만이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에 의해서 반도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자국 내 기업들이 누군가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파운드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파운드리에 TSMC, UMC, 미디어텍 다 합치면 대만 애들이 거의 85%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안 되고 대만에서 다 생산돼서 갖고 오는데 그다음에 대만 업체 TSMC가 미국에다가 공장 하나 딸랑 전놨는데 여기다가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국방부가 주문을 줄 수도 없어요. 왜? 여기는 안보 문제가 또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불만이 가장 많았어요. 두 번째는 또 뭐였냐면은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가져다가 큰 돈을 벌고 있다. 그렇게 이제 트럼프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찾아와야 한다. 이런 것을 계속 딱 언급을 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쵸. 이제 트럼프나 미국 쪽 입장에서 제가 이제 대신 반론을 하면 아니 인텔이 이제 좀 경영이 어려워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분리매각하는 식으로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인수 주체는 또 하고자 하는 데는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욕심 내는 데 있잖아요. 그게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SK 하이닉스도 있을 수 있고 욕심을 낼 수도 있는 건데 딱 찍어가지고 대만의 TSMC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니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다. 또 뭐 우방 개념으로 해서 니들이 원래 하던 사업이니까 이렇게 해서 힘 실어줄게. 이렇게 논리를 하는 것도 뭐 일견 타당한 면이 있지 않나요? 저는 사실 그 약간 반대하는 게 TSMC 입장에서는 이미 배가 불러요. 굳이 인텔 안 먹어도 된다? 인텔 뭐 갖고 오면은 공급 과잉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이미 공장 전놨는데 지금도 이미 충분히 사업 잘하고 있는데 사업 잘하고 있는데 뭐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거 굳이 안 해도 되고 된다. 괜히 이거예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물론 인텔이 파운드리 공장을 팔 수 있어요. 뭐 브로드컴 팔 수도 있고 다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는데 문제는 판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TSMC만큼 파운드리 기술을 할 수 있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술이에요 지금. TSMC가 만약에 만든 지금 파운드리 제품들은 미국 국방부다 못 써요. 왜요? 안보 문제가 생기잖아. 자국 기업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거야. 자국 기업이어야 돼요. 자국 기업이 진짜 좋은 파운드리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기술도 찾아와야 된다. 자, 근데 어쨌든 TSMC가 인텔을 인수하면 어쨌든 TSMC의 주도권 하에 뭐 제조를 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제조를 하는 인수가 아니에요. 합작회사. 합작회사? 반반씩 섞는 거야. 그러니까 인텔은 자기 자사 이제 파운더리를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고 그다음에 TSMC는 미국 법인 TSMC가 있어요. 그럼 두 개를 합쳐버리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TSMC, 인텔, 뭐 파운드리, 뭐 어쩌고 회사 이름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업 분리해 갖고 그리고 공장도 둘 다 애리조나에 있어요. 그다음에 인텔이 지어놓은 공장도 보면은 ASML 기계 갖다가 지금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도 지분 구조가 어찌됐건 TSMC가 대주주로 해가지고 운영 주체가 겉모양이더라도 TSMC가 되면 모든 거를 미국이 그거를 뭐 기술적으로 다 가져가고 하는 구조가 꼭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봐는 게 반반. 그러니까 TSMC한테 경영권을 안 주는 거예요. 반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최소한 국방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기는 그래도 미국 기업이라고 인정해 주니까 인정을 받으려면 인정을 받아야 되죠. 어찌됐건 그런 거를 그렇죠. 하도록 그렇게 주도를 할 테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기술이 많이 왔어요. 오면은 그때는 TSMC 처벌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명확하게 지분 구도나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없어요. 방향만 그런 건데 지금 이박이 현재 상황에서 분석 그다음에 해석을 해볼 때는 지금 이렇게 갈 걸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의 여태까지 트럼프가 했던 말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이제 바이트 댄스 사건도 있어요. 거기도 결론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 회사가 지분 반반해 갖고 합작회사 만들겠다. 자, 그럼 복잡한 그쵸?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TSMC의 그 파운드리 시장을 미국이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전략으로 본다. 그렇죠. 가져가고 자국 내에서 제조도 해야 되고 그럼 일자리 창출도 되고 기술이 뺏겼던 기술도 다시 찾아오고. 자, 그러면 일단 이방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트럼프라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바이트 댄스 사건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바이트 댄스의 매각을 유예를 시킨 다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야, 그러면은 미국 회사 반, 중국 회사 반, 합작회사 만들어라. 자, 그러면 트럼프 정부라면 또 트럼프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제 투자 전략 차원에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인텔의 주가는 어떻게 되고 TSMC 주가는 이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한번 전말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계속 인텔 분석하면서 그 말씀드렸어요. 인텔은 미국 정부하고 항상
이 붙어 있는 회사다. 그리고 거기에 혜택을 보고 있는 회사다. 저는 설사 매각이 되더라도. 매각이 되더라도.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인텔도 파운드리를 매각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돈 주고 그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이끌어왔는데 그걸 굳이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대만에다 낼름 줄 이유는. 낼름 줄 일도 없고. 그다음에 TSMC 같은 경우에도 이거 아닌데도 나 혼자 잘 먹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관세 얘기하면서 막 들어오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하는 부분이란 정치적인 게 크다라고 보면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정부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뭐냐면은 지금 보조금 아직 안 줬단 말이에요. 서명만 했잖아요. 준다고는 했는데. 서명만 해놨어요. 바이든은 서명만 해놓고 트럼프한테 돈 주라고 그랬어요, 지금. 근데 아직 안 주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잘하면은, 칩스 액트에 있어요. 칩스 액트 상으로 뭐가 있냐면 보조금 받는 회사들은, 물론 이제 TSMC가 삼성전자 같은 미국 내에서 이제 제조를 하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미국 행정부와 미국 정부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해야 돼요. 그렇다 보면은 이게 뺏어오는 게 아니라 공유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성은 다 확보가 돼 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 저는 인텔이 지금 저평가돼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약간 파운드리 쪽에서 제대로 적자가 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메꿔낼 수 있는 기대감은 충분하다. 그게 이제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면서 다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더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 주식은 여기에 있어야 될 주식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식. 그런 수혜를 트럼프의 어떤 전략적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TSMC는 역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면은 지금보다는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봐요. 그렇게는 안 봐요. 왜냐하면 TSMC가 만약에 미국에서 그 공장도 같이 합작으로 가버린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냥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한마디로 그냥 이제 나가리. 예, 다입니다. 전문용어. 다입니다. 다이 그냥. 전문 용어로. 자,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에서 TSMC에서 2등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점유율이 9%인데.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삼성전자도 또 이거를 또 시장을 또 장악하느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걸 하겠다라고 또 막 이렇게 열심히 달려들고 보조금 받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공장이 스톱돼 있어요. 그리고 한 전 세계 9%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이게 3년 전만 해도 18%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파운드리가 TSMC 다 뺏겨갖고 지금 쪼그라들었어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또 TSMC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들이 다 글로 가지 삼성전자로 가겠어요? 저는 그럼 삼성전자는 진짜 어떻게 되면은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잖아요. 이러다 레거시 회사가 된다. 그러니까 계속 뭐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TSMC의 그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크게 저하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이제 대만 쪽에서 생각하는 막 독보적인 기술력 뭐 파운드리의 독보적인 시장 이런 건 아니라 미국 쪽이 지금 내어주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TSMC의 기업 자체로 올 때는 기업 가치가 그렇게 크게 저하될 이유는 없다. 왜냐면 또 만들잖아요. 합작해서 또 만들잖아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삼성 얘기를 하셔주는데 자, 2차 타겟.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자, 대만의 TSMC를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 타겟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어떤 식으로든 건드려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미국 쪽에 유리하게 하는 시장을 가면서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건 어떻게 전망하시죠? 저도 이제 그렇게 두 번째가 2차 충격은 결국 D램으로 간다. 왜냐하면 파운더리는 아까 대만이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사실 D램이란 말이에요. 메모리 쪽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 점유율 41%, 이것도 한 55%에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SK하이닉스가 3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예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한 20%로 좀 어느 정도 버텨주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메모리 중에서 또 HBM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SK하이닉스가 53% 점유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3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전량 다 지금 TSMC한테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독점이에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할 수 없이 좀 밀리니까 중국에다 팔고 있어요, HBM을. 근데 이 D램 점유율도 보면은 미국 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다 해먹고 있어요. 물론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술을 다 줬는데 애들 또 해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원천 기술은 사실 일본서 가깝거든요. 약간 대만하고 좀 틀려요. 그렇지만은 anyway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지금 똑같이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파운드리 다음에는 결국 삼성전자와 SK한테 뭔가가 날라올 수 있다. 화살이. 지금 그거죠. 그럼 이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이달 말까지 아마 품목별 얘기하면서 자동차는 25% 정도 관세가 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반도체하고 의약품은 25%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국가별로 이제 상호 관세가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호 관세를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이제 국가별로 또 상호 관세로 또 협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걸 빨리 맞춰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그냥 두드려 맞고 끝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려 사항은 네. 큰 폭탄이 지금 몰려오는 분위기가 보이는데 네. TSMC가 이제 1차 타겟이 됐고 이후에는 이박이 볼 때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그 타겟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품목은 D램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다. 네, 그렇죠. 이제 디램이죠. 그거 HBM하고.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미국 트럼프가 그 욕심을 버리진 않을 거다. 그렇죠. 각 맞습니다. 분야별로 미국이 좀 뒤지고 있다 싶은 부분들은 네. 다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걸로 계속 트라이를 할 거다. 생산도 미국 내에서 하고 기술도 자기들이 점유를 하고 이것까지 다 갖고 가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한국 증시가 조금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주가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나락으로 가다가 지금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만약에 지금은 아니지만 네. 곧 전개가 된다면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죠. 근데 여태까지 사실 이게 악재로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두 개 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기관이 지금 33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줬어요. 아니, 외국인도 매수가 조금 이제 매도에서 일단 매수도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죠. 근데 아직 멀었어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결국 매수도 별로 없어요. 매수는 SK 하이닉스가 많이 하죠. 왜냐면 SK 하이닉스는 일단은 D램 정도는 독점은 아니에요. 한국이. 근데 HBM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국 내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따라오기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TSMC 같이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TSMC도 사실 파운드를 다 독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삼성, SK 하이닉스도 지금 HBM을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협상할 여지가 있거든요. 아, 상대적으로 그렇죠. 폭탄과 뭐 두들겨 맞음을 당하더라도 SK 하이닉스는 협상력이 있고 그렇죠. 왜 관세를 부과해도 뭐 그럼 두드려 맞고 줄게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약간 협상력도 좀 딸려 보인다. 달라 보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박은 시종일관 네. 전에부터 네. 오래전부터 그렇죠.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조금 낮게 평가를 하고 있고 네.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자, 조금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는 국내 기관이 일단은 삼성전자를 언제까지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우리 지금 그 큰 내란 사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대행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뭐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총동원 하겠다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연기금이 사기 시작하고 33개월에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할까요? 정책적 네. 방향성 수혜다.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있고 개인들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안 사요 지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문제는 그럼 연기금이 안 사주면은 뭐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사는 게 충분히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두 개 마찬가지로 똑같은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파장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아까 그 말씀에다가 이제 반대로 삼성전자는 캐시가 많기 때문에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을 또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기술이 들어갔을 그렇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그 캐시가 많지는 않아요. 또 이제 SK 그것도 하이닉스한테 틀려요. 밀리고. 네, 밀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발 관세에서는 분명히 악재로 갈 거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건 이제 또 서로의 전략은 다를 수 있어요. 예, 전략할 수 있고 그건 또 지켜봐야 된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박의 얘기를 잘 들으시면 다 해석이 될 거예요. 자, TSMC 다음에 트럼프발 또 악재성 어떤 공격이 삼성과 SK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랬을 때 SK가 쓸 전략과 삼성이 쓸 전략은 조금 달라 보인다. 근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올지는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박 입장에서 예측하고 이제 보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내용은 재밌어요. 내용은 재밌는데 이걸 돈과 수익으로 생각하면 참 골치 아픈 상황이 되죠. 그렇죠. 돈과 왜냐하면 수익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내 돈이 깨진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 또 AI 시장에 지금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투자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갖고 가는 게 좋다고 보시 끝으로 좀 조언을 하나 해주시죠. 저는 이제 뭐 반도체만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가 지금 되게 뭐 다양하게 지금 막 이것저것 막 섞여갖고 사실 머리가 아파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것보다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쪽을 붙잡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HBM 밸류체인이라든지 그 안에서도 이제 뭐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직접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밸류체인 이제 소부장 쪽도 HBM 쪽으로 먼저 좀 보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막 보실 때 당연히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이제 경쟁력이라든지 뭐 성장 모멘텀도 중요하고 저는 추가적으로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하에서는 정책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팔란티어 봤잖아요. 네, 팔란티어 정책적 지원 받으면서 저렇게 올라가는 거 보셨으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반도체에 적용해서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투자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제 조언을 드리는 거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분석, 나름대로 전망을 해드릴 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지금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잘 대응해서 또 우리 시장도 지켜내고 또 각자의 투자 수익률도 지켜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